자,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판매 증가, 둔화, 판매 부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라인업 문제였고 그 라인업과 가격의 문제였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상반기가 지나고 지금 하반기 중반쯤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요약하면은 유럽 시장은 여전히 부진, 중국은 증가세가 지속, 미국은 증가세로 전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국은 현대차 그룹은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47%까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는 84%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대차 그룹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내수 시장에서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런 상황을 떠나서 유럽과 중국, 미국 증가세 전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뇌피셜로 전기차 시장이 어떤지 든다 또는 캐즘이나 용어로 등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왔습니다. 먼저 유럽 전기차 시장은 크게 하락세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기준으로 유럽의 28개국 신차 판매는 16% 감소했습니다. 28개국은 유럽연합 27개국 플러스 영국입니다. 75만 대 정도인데 근데 전기차 수요도 마찬가지로 36%나 줄었습니다. 당연히 시장 점유율도 22%에서 16.6%로 떨어졌고요. 브랜드별로 르노그룹이나 상하이 자동차 그룹, 중국 자동차 회사죠. 스텔란스 50% 이상 감소했고 그나마 BMW 그룹이 5%로 소폭 감소했는데 BMW 그룹이 유럽 브랜드 중에서는 라인업을 가장 확실하게 했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한다라고는 평가를 여러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부진 원인으로 보자면 인센티브가 부족하죠. 이제 독일이 인센티브를 취소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높은 가격도 문제입니다. 유럽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내연기관을 따지면은 1리터에서 1.5리터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 시장이 줍니다. 특히 남부 유럽으로 가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전기차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로 중대형차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의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그만큼 전기차의 낮은 잔존 가치도 이제 소비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게 유럽 시장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단지 유럽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부진인지 유럽 자동차 회사의 전체적인 부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쨌든 폭스바겐 그룹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장 폐쇄를 발표했고 벨기에 공장도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우디 Q8 e-tron이 생산이 되는데 원래 생산 용량은 12만 대 정도인데 올해 3만 7,400대 정도 3분기까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합니다. 작년에도 전체 생산 대수가 4만 7천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도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현지에서는 노조에서는 아예 빨리 폐쇄해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공장을 살려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또 폭스바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지난달부터 인원 감축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마찬가지로 공장 폐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독일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폭스바겐 그룹의 전체 판매의 40%를 중국에서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인원 감축, 공장 폐쇄가 폭스바겐 그룹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봤을 때 과연 전기차만의 문제인지 근본적인 다른 전략을 생각해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해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차 판매로는 8월 달에 11% 정도 감소해서 190만 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경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신차 판매는 3%, 작년 대비 3% 증가해서 2,700만 대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너지차 판매, 그러니까 전동화차 판매는 8월 달에 54%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8월에 29% 증가해서 48만 대.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내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해외 시장 개척하면서 그 내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극복해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물론 신에너지차 시장입니다. 전동화차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9월 달에 판매가 51% 증가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죠. 근데 누계 판매라도 봐도 1월부터 9월까지 소매 판매가 37.4%. 수출이 또 이 9월에는 20% 정도 증가했지만은 누계는 전체적으로 20% 증가해서 여전히 큰 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체 중국 내 신차 판매에서 전동화차 점유율이 53.4%,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앞질렀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이 이제 전 세계 다른 시장도 같은 양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은 지금 신에너지차를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을 다른 나라에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뭐 노피셔들이 많이 등장한데 결국은 시장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큰, 그것도 그냥 미국처럼 1,500만 대 전후 시장이 아니고 유럽처럼 1,400만 대 전후 시장도 아니고 3천만 대가 넘는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은 결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2030년까지 신에너지차 점유율 정체적으로 50% 달성을 목표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고, 시장 잠재력이 지금 그들이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자 수가 240대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3억 3천만 인구에 3억 2천만 대 보유자 수라고 했는데 중국은 14억 인구에 3억 4천만 대 보유자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궁극적으로 미국식으로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더 빨리 구축되고 있지만은 이것도 그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전기차 시장은 8월 달에 11%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에서 7.4%인데 7.8%인데 8.9% 증가했고요. 물론 당연히 테슬라가 앞서 있죠. 테슬라는 점유율은 50% 이하, 48% 정도 떨어졌지만은 판매 대수는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GM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포드하고 GM의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특히 그것 때문에 공장 뭐 신차 출시 지연, 개발 지연, 또 2년 그 전체 계획 부진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됐었는데 지금 GM의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GM은 물론이고 다른 메이커도 짚어볼 게 일본의 혼다하고 닛산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다 같은 경우 작년에 판매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만 한정 된다는 것이 이 뭐 한계이긴 하지만은 혼다가 프롤로그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렇습니다. 프롤로그라는 GM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기차가 32,000대 정도 팔리면서 상당히 3배 정도 증가하면서 일본 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요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도 미국 시장에서 GM에 앞서면서 GM이 치고 나가면서 이의자를 내줬고, 점유율도 작년 9.3%에서 8.2%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른 라인업 전략이 필요한데, 기아의 EV9이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의 그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 이제 이미 오래된 지금 벌써 3, 4년 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시리즈에 대한 또 부분 변경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이 수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건 GM이 전기차 판매 상승한 요인입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서는 신차를 먹고 삽니다. 라인업이 있어야 판매가 늡니다. 그런데 GM은 올해 쉐보레 이코녹스 EV, 블레이저 EV, 실버라도 EV 이런 실용 전기차를 속속들이 출시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볼트 EV를 작년 말로 단종하면서 갑자기 판매가 올 상반기 크게 줄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른 모델로 대체되면서 전체적인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내년에 볼트 EV가 신형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멀티엄 플랫폼으로 하는 볼트 EV 나오게 되면 GM은 판매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은 전문가 지적했듯이 저가 전기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쉐보레 볼트는 GM의
판매 증가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평균 가격이 6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쉐보레 블레이즈가 4만 9천 달러, 5천 달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그리고 이코노믹스 3만 5천 달러. 여기다가 7,600달러, 500달러의 IRA 세액공제를 제외하게 되면 더 떨어지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소형차에서 미국의 소비자들도 전기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다. 그런 얘기 됩니다. 어쨌든 GM은 3분기 전기차 판매 60% 증가했고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짚고 있는 것은 제품이고 마케팅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 많은 이 해외에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픽업 트럭과 SUV 대형차 중심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들이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제 차츰 그들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과거에 그들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존재감을 갖춰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판매 성장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IRA 보조금이 이제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리스 판매하고 할인 전략이 또 큽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시절부터 리스하고 할인이 전체 판매를 크게 좌우합니다. 리스는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플리트 판매라고 그러는데 단체로 어떤 기업이나 이런 회사에 많은 대량으로 판매한 그런 차량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전기차 시장에도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판매 증가, 둔화, 판매 부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라인업 문제였고 그 라인업과 가격이 문제였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저가로 공략을 해서 중국 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을 두 번째로 GM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소형차를 많이 판매되는 그런 시장에서 이 소형 저가 전기차 전략이 늦었다. 더 늦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은 워낙에 그 소형 전기차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시장을 감안하면 더 많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 소형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부터 올 하반기 내년부터 유럽도 마찬가지로 GM과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전기차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이건 수치로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